자, 이 영장은 우선 이제 우리가 수사가 있을 거고 공소가 있겠지. 그러면 여가 피의자가 있을 거고 여가 피고인 있을 거라고. 그럼 얘에 대한 우리가 강제 수사가 있는데, 강제 수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있을 거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체포가 없어요.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강제란 말이에요. 강제. 의사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이런 걸 하려면은 검사는 판사에게, 지방법원 판사, 법원 말고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있어. 이 판사에게 이런 것을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허가해달라고 청구해, 판사에게. 피의자를 체포해달라, 체포를 허가해달라, 또는 구속을 허가해달라, 허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영장 청구,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럼 이제 판사는 여기서 심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고 영장을 이제 발부할 수도 있겠죠. 둘 중 하나가 있지 않겠어요? 허가할 수도 있고 발부, 영장을 발부한다, 허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기각이든 발부인태이든 이거는 불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이 불복한 절차가 없어요. 불복을 못합니다. 기각을 하든 발부를 하든 다만 다시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재청구는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입니다. 검사에게 이런 거를 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응? 피고인 구속해라, 압수해라, 수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것도 이거를 영장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제 그 명령한 거를 이제 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이제 검사가 이놈을 사경에게 말해서 사경이 여기를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큰 틀이에요. 틀입니다. 그래서 영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피해자에 대한 것이냐 피고인에 대한 것이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공소제기 전이냐 후를 봐야 돼요. 왜? 발부되는 절차가 달라요. 공소제기 전이면 검사가 판사에게 뭘 하는 거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는 청구라는 게 없어요. 법원이 뭐 한다? 직권으로 발부해요. 알겠죠? 청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성질도 달라요. 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의 성질은 뭐지? 허가를 청구해. 이거는 허가의 성질이에요. 허가한다 이런 거예요.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걸 안 해도 되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았지만은 구속을 안 해도 돼요. 압수영장을 받았지만 압수를 안 해도 돼요. 이건 허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검사는 뭐 해야 돼요? 사기관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러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영장의 종류인데 수사기관의 영장,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감정유치장 이런 것도 있고요. 법원 겁니다. 이제 법원은 검사에게 이제 명령하는 명령서인데 구속, 압수수색, 감정유치가 있습니다. 자, 발부의 차이를 보자고요. 수사기관은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법원 아닙니다. 판사가 발부하고 판사의 영장 기각이나 발부에 대해서는 불복을 못하고 재청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영장 청구는 누가 하는가? 누가 해? 검사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이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다고? 판사한테 합니다. 정판사에게 합니다. 법원 피고인권은 직권으로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많이 시험에 나오냐면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판사의 영장 청구 누가 건할 수 있어? 피의자 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뭐다?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다른 법원 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 위법,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발부된 영장의 성질, 수사기관의 영장의 성질은 판사가 발부하죠. 이건 일종의 뭐다? 허가장이다. 판사가 허가해주는 거예요. 허가. 그래서 검사가 이걸 집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데 가장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는 겁니다. 검사가 이런 거를 청구를 안 하면 어쩌냐는 겁니다. 청구를 안 하면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요거를 합쳐서 구금이라 그럽니다. 구금 압수에 대한 환부 돌려주는 압수하는 거, 압수 환부 돌려주는 거, 피의자 신문에 대한 뭐다?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면 법원에 그 취소 변경을 청구했을 때 준항고라 그랬었죠. 근데 검사가 그 압수영장을 피의자에게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오병우 같은 사람, 삼성 이건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검사가 빨리빨리 압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시일을 차일차일 미루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증거 다 인멸해버리지.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제 이걸 이제 뭘 했어? 준항고를 했다. 왜 압수를 안 하냐는 거야. 그래서 법원 판사가 준항고의 대상이 압수입니다. 그럼 여기 압수가 무슨 의미냐는 거야.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협의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다고. 협의는 압수를 하는 거죠. 광의 넓은 의미는 압수와 관련된 거. 압수를 하는 것도 되지만 압수를 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의미 다 있죠. 맞잖아. 어? 압수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압수하는 걸 말하지. 넓은 의미는 압수와 관련된 거. 압수를 하는 것도 포함되고 압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압수에 관련된 거죠. 맞죠? 그래서 시민단체는 뭐야? 417조는 여기를 의미한다는 거야. 근데 대법원 판례가 여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거의 준항고 대상이지 요거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 판례가 잘못됐다. 나는 대법원 판례가 한 반 이상은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우리 상식으로. 용납이 안 돼. 이번에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금도 용납이 안 된다 그랬더니 별 쇼를 다 하더만. 그젠가는 이제 18세 이상 30, 34세 청년들에게 50만 원 준다 했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35세는 안 준다는 건데 그럼 그때 전 국민 준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면 절대 안 준다고 이번에 또 2만 원씩 또 통신요금 준다니까 사람들이 그건 니나 해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우왕좌왕해 지금 현재. 차라리 처음부터 뭐 한다? 1차처럼 전 국민에게 30을 줘버린다. 그럼 끝나잖아. 멍청하게 말이야. 자, 어찌됐든, 그래서 압수를 하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못 한다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410조 준항고는 뭐예요? 압수하는 것에 대한 그 위법이 있으면 준항고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영장 집행은 누가 하는가? 이제 검사가 발부를 했잖아. 집행은 검사가 지휘를 하고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았지? 다만, 이제 피의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을 때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못 들어가죠. 교도관이 집행을 합니다. 법원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건데,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집행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장의 성질을 가집니다. 명령장. 그래서 이건 검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량이 없어요. 요거는 허가장에 재량이 있는데 피의자 거는 이거는 검사 꼭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 방법은 똑같습니다.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현장에 검사가 없을 수도 있죠. 명령을 했는데 이때는 법관이 직접 법원 서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서기가 집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피고인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신문에 보게 되면 법정구속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많이 합니다. 법정구속이 뭐냐면 재판하면서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재판하면서. 그런 걸 바로 피고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포구속을 할 때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4가지를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시다. 미란다 원칙. 이제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었어. 과거에 미국에서요. 그런데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웃집에 사는 16살 여학생을 이제 강간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야. 근데 FBI가 얘를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어. 그렇지. 미국 헌법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범죄 사실을 말해야 돼. 당신은 무슨 범죄를 했다. 그리고 체포, 구속 이런 걸 한다는 걸 말해야 되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해야 되고 변명할 기회 4개를 줘야 되는데 FBI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참고적으로 우리도 헌법이 있죠. 미란다 원칙이. 미국도 헌법에가 있습니다. 그러자 미 연방법원이 그러니까 미 FBI가 지금 헌법 위반한 거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미 연방법원이 미 FBI가 미 헌법을 위반한 것은 미란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2억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때려버려 68년도에. 이게 유명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1992년도부터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고지하는가? 당연히 체포나 구속할 때 하는 겁니다. 진술거부권은 체포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문하면서 하는 거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이제 누가 고지를 하는가? 여기는 집행기관이 합니다. 아까 집행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발부를 하면 이제 검사가 지휘를 하고 이제 누가 집행을 해요? 사경이 하겠죠. 사경이 여기 이제 집행을 하면서 고지를 합니다. 집행을 하면서 고지하는 거예요. 만일에 고지 안 하면 이건 증거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집행은 4대 미란다 원칙 고지는 원래 체포나 구속 전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일에
얘가 이제 도망갈 수도 있잖아. 이거 집행. 사경이 집행을 하고 검사가 지휘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사법 경찰은 집행을 합니다. 검사가 지휘를 하고. 그런데 얘가 이제 막 도망을 가잖아. 그럼 쫓아가면서 이 말할 수가 없잖아. 힘든데. 얘가 대항을 하잖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도망간 사람을 붙들거나 대항하는 사람은 제압 후에 해도 됩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체포 구속 전해야 돼. 예외는 딱 두 밖에 없어. 도망가거나 대항하는 사람을 때는 제압 후에 해도 돼요. 그 외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요거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보면 광화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막 엄청난 많은 막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투경찰의 전경들이 이제 그 불법 시위한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막 엄청 왕상왕상 할 거 아니야. 한두 명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호송버스에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송버스에 탈 때 경찰관이 호송버스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잡아는 누가 오고 전경이 오고, 호송버스에 탈 때 이제 그 경찰관이 4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변호사가 또 10일 잡은 겁니다. 체포하면서 안 했지 않냐는 거야. 호송버스에 탈 때 했지 않냐. 이거는 위법이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법원은 당시 이 호송버스가 현장에 있지. 넓은 의미에서 현장이고, 현장 맞잖아. 현장이고, 당시 상황에서 전경들이 막 그 많은 데서 어떻게 고지를 해. 일단 잡아와서 해야지. 그래서 호송버스에서 한 것은 뭔 아니다? 위법은 아니란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 판례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뭐 또 많이 나오냐? 이 법원도 많이 나옵니다. 법원. 그런데 법원은 자, 피고인 구속이요.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우선, 자, 불구속된 피고인, 구속이 안 된 피고인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재판 도중에 공판하고 나서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구속된 피의자 있잖아요. 요 구속된 피의자가 이제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럼 얘는 뭐로 되는 거야?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뭐가 됩니까? 피고인 되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뭐로 바꿔지니까? 피고인으로 바꿔지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이 구속은 반드시 영장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는 무슨 영장이야? 피의자 무슨 영장이야? 구속영장이었겠죠. 영장. 그러면 이제 영장 얘한테는 무슨 영장이 돼야 돼? 피고인 무슨 영장이 돼야 돼? 구속영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 구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속이 안 된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공소 제기되면서 영장이 이렇게 성질이 바꿔질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법관이 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88조에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거는 뭐죠? 야, 공소 제기됐어.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88조는 뭐야? 이미 구속이 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걸 청문이라 그러거든. 구속 전에 알려줘, 구속 후에 알려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사후 들려준다는 거야. 청문이라 해. 사후. 예? 뒤로. 뭘 알려줄까? 야, 너 공소 제기됐거든. 변호인 선임할래? 이 두 개를 알려준 거야. 88조. 예?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즉시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 88조라 그래요. 사후 청문 절차고. 여기는 지금 구속 전이죠. 이건 아직 구속이 안 된 사람이지. 구속할 때는 이건 72조입니다. 구속 전에 알려줘서 뭐래? 사전 뭐라 그래? 청문 절차. 뭘 알려줘야 되냐면 네 범죄 사실이 뭐다? 너는 이래서 구속하려고 한다. 변호인 선임권, 변명을 길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를 사전 청문 절차라 그러는데, 다만 이제 나중에 재판할 때 피고인이 없을 때도 있어요. 왜? 아직 도망갈 거 없어. 그럼 피고인 없이 재판합니다. 이때는 귀는 하늘 보고 말할 필요는 없죠. 도망할 때는 고지 안 해도 됩니다. 도망하고 없을 때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72조는 사전 청문 절차는 구속 전에 하는 거고 88조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영장이 두 개 있잖아요. 체포, 구속.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 압수수색이나 검증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봅시다. 영장의 발부 통수가 달라요. 체포 구속영장은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부합니다. 왜? 여러 사람이 가지고 다녀야지. 그래서 동시에 수통을 발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압수수색영장은 장소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은 한 통만 발부합니다. 한 통 발부하고요. 영장 제시입니다. 체포 구속영장은 사전 제시. 그러니까 영장 제시해야 되잖아요. 제시하는데 체포나 구속 전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할 때, 급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영장을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죠. 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 거고 경찰관이.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 있잖아. 이런 걸 급속할 때랍니다. 우연히 진짜 우연히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잡아야죠.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한다? 영장을 사후 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영장은 급속을 요할 때는 원래 사전 제시가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할 때는 이제 범죄 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으면 그 두 개 다 말해야 돼. 하나만 빼먹으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신은 무슨 범죄를 했다는 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두 개를 말하고 일단 집행을 하고 완료는 신속히 사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은 안 됩니다. 아무리 급속을 요해도 사후 제시가 안 됩니다. 왜? 가서 영장 가지고 오면 되잖아. 어떤 현장이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우리나라가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제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압수수색영장은 꼭 제시를 해야 되고 아무리 급속을 요해도 사후 제시가 안 된다가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딱 머릿속에 굳어져 있었다고. 그러자 예전에 이제 통진당 사건에 이제 우리나라 진보당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간첩이 있은지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야. 거기 다 변호사들 있겠죠. 얘네들이 여기 조항을 악용을 한 거야. 현장을 싹 비워버린 거야. 영장 가지고 왔는데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뭐 한 거야? 불가능한.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 제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영장 제시를 모두 안 한 거야. 근데 실은 이것도 내가 대법원 판사였으면 이거 기각시켰어. 관리 책임자가 없으면 이웃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조문 나올 거 있다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웃 사람 데리고 예전에 다 도망갈 거 없으면 안 되면 동사무소 직원 있잖아.
걔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없이 경찰들 막 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랬다? 현실적으로 제시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증거로 인정해 줬어요. 알았죠? 박근혜 때니까. 어쨌든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제시가 불가능하면 제시를 하지 않아도 뭐다?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혹시 이제 간혹가다 벌써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다고요. 여기까지 나와? 지금 왜 안 나오지? 이게 지 맘이야. 자, 봐봐요. 이제 다 돼가지고 요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하고 요게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금을 안 냅니다. 미납을 해요.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잡아서 노역장에 보내야 됩니다. 그 교도소가 일하는 데 있어요. 유치시키는데 이 미납자를 잡아서 노역장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을 잡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뭐라 그래? 형집행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검사가 발부합니다. 검사가. 그래서 아주 쉬운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 중 재판서라는 것은 판사, 재판하는 법관이 자신의 의사를 적은 종이를 뭐라 그래? 재판서라 그래. 근데 영장은 재판서예요. 판사든 법원이 적어놨잖아. 근데 형집행장은 뭐가 아니야? 누가 적어놓은 거야? 검사가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재판서가 아니야. 또는 당연히 뭐가 아니다? 이거 영장 아닙니다. 검사가 발부합니다. 검사가 발부를 해서 여놈을 가지고 사경에 가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합니다. 이때는 미란다 원칙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재판 다 끝났는데 미란다 원칙은 뭐예요? 범죄 사실은 당연히 재판이 이미 끝났는데 미란다 원칙 같은 거 고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경이 이걸 집행하면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준용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제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급속을 요하면 무슨 제시를 할 수 있다? 사후 제시가 가능해요. 급속을 요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이 이제 그 노역 벌금 안 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형집행장이 있어야 됩니다. 형집행장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18세 미만자들은 벌금을 안 내도 뭘 할 수가 없어? 형집행장 발부 안 됩니다. 노역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형집행장이 발부가 되면 그 사람을 데려가서 뭘 해야 돼?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급속을 요할 때 뭐야? 진짜 우연히 만날 때 이럴 때는 일단 잡아가고 뭘 해야 된다? 사후 제시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사후제시를 할 때 두 가지를 꼭 말하라 했습니다. 범죄 사실과 뭐야? 아까 영장 같으면 영장이 발부됐다는 두 개. 하나 더 빼면 큰일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응? 형 집행장이 발부됐다는 것과 당신은 지금 뭐다?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인데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지명수배 됐다는 걸 말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읽어봅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 집행이 들어갈 때 형 집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 집행기관인 검사는 이제 그 집행을 위한 당사자를 소환하는데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때 형 집행장을 발부하는데 이건 검사가 발부함으로 영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관은 이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에 따른 노역장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반드시 검사에게 받은 뭐가 필요하다? 형 집행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시를 합니다. 근데 급속을 요한다. 급속을 요한다는 게 뭐다? 진짜 우연히 만났을 때. 이때는 형 집행 사유와 집행사유 말해야 되겠죠. 무슨 아까는 무슨 뭘 말했죠? 범죄 사실 말해줘야 했잖아. 당신은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로 영장이 발부됐는데 내가 영장을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일단 당신은 뭐부터 하겠다? 구속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범죄가 끝났잖아.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 형 집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행장이 발부됐는데 내가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꼭 두 개 다 말해야 됩니다. 집행 사유와 발부장. 하나를 빼먹으면 안 돼요. 급속을 요하던 우연히 만난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누치 집행을 위하여 형 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급속하지 않죠. 처음부터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갔잖아요. 이거는 위법이에요. 위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동행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가려고 하죠. 실강이 하다가 얘가 경찰을 때린 것은 뭐다? 정당방위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 급속을 영화 우연히 만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노역장 집행은. 그 경찰관이요 어느 사건을 위해서 아파트에 이제 그 잠복 근무를 했어요. 잠복하면서 이제 차량 번호를 쫙 볼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우연히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의 차가 있었더라고요. 우연히 그 사람 잡으러 간 건 아니고. 근데 마침 또 그 사람이 거기서 오네. 당연히 형 집행장 안 가지고 갔지만 그 사람 잡으려고 잠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이제 잡아와서 대구 와서 제시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따로 안 해놨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준용되지 않은 미란다 원칙은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 집행일 때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다시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피해자 것부터 들어가 봅시다. 피고는 나중에 하고. 자, 체포입니다. 체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길어야 한 70시간? 보통 이제 48시간이라고 하는데 좀 더 길 수 있죠. 그래서 길어야 한 3, 4일 정도. 이 정도 짧은 시간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걸 체포라 그래요. 체포. 요 체포에는 세 개가 있어요. 영장에 의한 체포. 이걸 영장 체포 또는 보통 체포, 통상 체포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있고 긴급 체포가 있고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0% 나옵니다. 아까 피의자 신문이 무조건 나온 것처럼 이것도 무조건 나옵니다. 종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긴급 체포는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자, 영장 체포를 하려면 이제 그 사유가 있어야 될 거고, 영장이 당연히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거고, 긴급 체포는 그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행범은요, 범죄가 현행범이나 또는 준현행범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성. 그래서 세 개 다 공통정시 뭐죠? 필요성이죠.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은 어디만 있어요? 긴급체포만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자, 이래놓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분석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장체포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사유입니다.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좀 가십시다. 못 안 간다는 거야. 또는 응하지 않을 우려예요.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임의동행을 안 한다 말 쉽게 말해서 이랬을 때는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할 수 있고요. 사법경찰관은 판사에게 못합니다. 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를 합니다.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거가 없다 했지. 주거.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할 때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그건 따로 좀 정의할 겁니다. 50만 원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체포영장의 발부가 하고요. 이제 구속은 다음 주에 할 건데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근처도 같이 안 갑니다. 전혀 달라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쳤을 때 하는 겁니다.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주거가 없다 이런 것이 구속 사유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 아니에요. 증거 인멸도 아니에요. 주거도 아니에요. 그냥 출석에 부릅니다. 그래서 구속 사유가 없어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거의 90%? 100% 발부돼. 100%.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50만이 좀 다시 한다 그랬고요. 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부한 게 아니고 체포에 뭔성이 있어야 돼? 필요성이야. 그런데요, 잘 봅니다. 우선 이제 꽤 오래전 기출문제, 한 몇 년, 5, 6년 전 기출문제는 무식하게 물어봤어.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도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가? 너무 쉽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이 필요성은 전혀 또 달라요. 우선요, 긴급체포의 필요성은요, 얘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체포영장의 필요성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출석 요구의 필요성, 출석의 필요성이에요. 출석의 필요성이란 말이야. 어? 얘가 안 나오니까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임의동의 하는 거니까. 출석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도망하고 관계없어요. 증거인멸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 같은 필요성이지만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뭐야? 이거 긴급히 체포하면 얘가 무슨 염려가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어. 긴급히 체포하면 얘가 뭐 할 염려가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근데 체포영장의 필요성은 그게 아니고 얘가 영장으로 체포를 안 하면은 임의동행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임의동행을 출석을 안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성이야. 증거인멸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그래서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필요성은 서로 다른 의미다. 체포영장의 필요성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고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필요성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겠는데 여러분 체포는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청구가 뭐한다? 100% 나와버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심사만 해버립니다. 이걸 나중에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없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 체포된 영장으로 체포된 사람들 이제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석은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디귿과 리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할 거예요. 사망입니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구속영장도 그렇고 압수수색영장도 그렇고 이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영장을 내가 기각한다? 이걸 이유를 기재해서 검사에게 교부를 돌려줘야 됩니다. 체포영장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영장 다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그놈을 받아보고 불복은 안 돼요. 이런 것이 미비하구나. 그래서 이제 보완해서 뭐 할 수는 있다?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장 청구를 한 번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에 영장을 청구한 거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청구라 그래? 재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그럴 때는 그 사유를 밝힙니다. 이러이러해서 재청구를 한다. 5항입니다. 이런 체포된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모든 체포된 사람은 이제 석방 이제 그 48시간 이내에 재판 때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뭘 한다?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체포 시간이 꼭 48시간이란 말을 언론하기 어려운 게 48시간이 딱 되는 시점에 뭘 청구할 수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볼 수 있어. 그럼 구속영장이 보통 한 이틀 있다 발부되거든요. 그럼 뭐 48이 뭐야? 이틀이면 얼마지? 96시간이네. 그 정도 뭐 감금될 수도 있겠어요. 아주 길게 본다면. 어쨌든 이 모든 체포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석방을 하든 뭘 하든 영장을 청구하든. 발부 아니에요.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긴급체포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경찰들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90% 이상이고 실질은 100%에 100%. 뭐에? 긴급체포합니다. 긴급체포. 거의 긴급체포.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범죄. 이런 범죄에 대해서만 긴급체포를 했어요. 장기 3년. 대한민국 범죄는
80% 이상의 장기가 3년이 넘습니다. 됐죠? 자, 그 영장을 수령하는 긴급적인 헌법이 있었습니다.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해당 죄를 부여는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 있고, 그리고 긴급하면은 판사 영장 없이만 한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긴급 체포 사유가 있는가 여부는 항상 언제가 기준점이냐면 당연히 체포 당시입니다. 현행범인가 아닌가의 어느 당시를 기준점에 체포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긴급성이 있었나 없었나. 현행범 사후에 밝혀진 사정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를 갖고 하는 겁니다. 체포 당시. 그럼 이제 범죄의 중대성은 우리나라 범죄는 아까 내가 했잖아. 90% 이상마다 장기가 3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3년이 안 되는 범죄들은 긴급체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과거에 무관한 다른 지역은 안 나와. 경찰직에서만. 예전에 간통죄가 여기에 2년 이하 징역이 있어. 간통죄가. 간통죄는 뭘 못해? 긴급체포를 못합니다. 알았죠? 근데 간통죄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 출제한 새끼들이 지금 시험 봤던 놈들이 요즘 시험을 내가 출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유행했던 판례들이 요즘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해서 요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들 있잖아요. 내가 한번 적어놔 봤으니까 한번 읽어는 보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될 범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범죄.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냥 폭행, 특수폭행 말고 단순폭행죄가요. 긴급체포 못합니다. 알았지? 그리고 모욕죄 있잖아요. 이것도 긴급체포. 이것도 2년 이하 징역이에요. 못하고요. 나는 요 2개 정도 한번 좀 조심하자는데 출제한 놈 지 맘이겠죠? 느닷없이 모를 수도 있어. 과실치사죄, 도주죄 이런 건 내버려 할 말 없죠. 그래서 한번 읽어는 봅니다만은 내 생각에는 지가 사람 새끼 같은 폭행죄를 내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내? 부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까 말한다 도망치려. 주거는 관계없습니다. 주거는 확실히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주거는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긴급성입니다.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자, 봅니다. 긴급하냐 안 하냐. 현행범인가 아닌가는요. 누가 판단하냐면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긴급하냐 안 하냐는 누가 판단한다고? 체포는 수사기가 판단합니다. 현행범인가 아닌 걸 누가 판단해? 체포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제가 현행범이 아닌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죠? 다만 그 재량이라는 것은 항상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합리성을 벗어나면 이제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수사의 재량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긴급성이 없다고 인정한 판례는 4개밖에 없어요.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합니다. 4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긴급체포 위법입니다. 4개밖에 없다고요. 첫째 A, B, A. 요게 제일 많은데 이거는 아예 답을
또 드세요라고 해놓습니다. 왜? 봐봐. 다 던져버리고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당연히 이 법이잖아. 안 그래요? 아니 앞에가 뭔 말이나 관계없이 뒤에가 나왔잖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잖아요. 이 법이지 뭐야.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검사가 이제 그 브로커 사무장이 있습니다. 브로커 사무장. 그러니까 변호사 업계가 굉장히 불법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브로커 사무장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무장 로펌이 있는데 지금 난리입니다. 사무장 로펌 때문에 우리 많이 배울 건데요. 사무장 로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로펌 사무장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로펌 무슨 뭔지 알죠? 법률사무소 변호사. 그 다음에 병원은요 그 아무나 못 차립니다. 돈 있다고. 영리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외국은 영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변호 차릴 로펌 만들 수 있고요. 아무나 뭐 만들 수 병원 만들 수 있어요. 알죠? 그래서 자꾸 의사들 까부잡 그랬었잖아. 그러면 그냥 허용해버리면 돼요. 뭐라고? 영리법인 합의해버리면 좀 단체 파업 못하죠. 왜? 하면 사장이 잘라버리기 잘라버리잖아. 의사가 파업을 하면 그거잖아요. 잘라버리지 그거.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 이제. 그래서 걔들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야? 항상 겉으로는 뭐지? 국민을 위한 척. 의료 수가가 올라갑니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싱가포르는 이혼에 대해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나는 의사 애들을 안 난 적은 오래돼서 몰라 그젝트인데 내 생각에는 깊은 생각에 모르지 내 느낌이 그래. 공공의대를 만드는 게 공공의대를 나오면 10년을 꼼짝 못하던다 그러잖아. 이게 얘들이 그걸 무섭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 그 영리법인을 허가해버리면. 그러니까 의사가 영리법인을 허가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실력 있는 의사만 살아남습니다. 왜 그래? 아니 내가 비싼 돈으로 병원 만들어 놓고 기나 고등에서 뽑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의사가 싸가지 없으면 뭐 한다? 잘라버려. 그 미국 의사들이 아주 친절해. 그 대신 아마 비쌀 겁니다. 우리 수가 분명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제 그 로컬 의료원이라 해갖고 이제 우리 같은 보건소 싸게 갈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러면 보건의가 엄청나게 필요하지. 지금은 군인 대신 가잖아. 진짜 의사가 필요하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가의 명령을 듣는 의사가 필요하지. 내 생각이 그래.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의사 새끼들이 반대하지 않냐. 이거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건데 내가 가만 보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했나 근데 서로 말이 잘 안 맞아. 내 가슴이 와닿지는 않은데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계속 의사를 만들면은 뭐 한 몇천 명 쭉 해놓으면 국가의 명을 들어야 되잖아. 그럼 걔들은 보건소로 보낼 수가 있잖아. 맞지? 그리고 뭐 한다? 영리의료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의료 서비스는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가면 서비스 좋잖아. 중소 가면 서비스가 안 좋잖아. 이게 삼성 제품 뭐 한다? 그 대신에 뭐 한다? 비싸잖아.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대대하지. 사무장 로펌 뭐냐면 좀 문이 났어.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돈 많은 그 사무장들이요. 변호사를 고용해갖고 걔는 변호사 않잖아. 쟤는 돈 받는 사무장이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져? 걔가 져야지. 왜? 외형적으로 누로 돼 있으니까? 집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돈만 빼먹지.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건 이제 여기야. 브로커 사무장이 뭐냐면 예전부터 내가 변호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사건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브로커들이 있어. 걔들이 막 때문에 사건을 물어와. 걔네들이 가서 이제 우리 병원 같은 데 있으면 와가지고 막 떨어가지고 소송합시다 해. 그 브로커 사무장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법 위반입니다. 그놈을 이제 불러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려고 했어요.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뭐 하는 거야? 하고 밀었다고. 검사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어.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냐? 아니다. 정당방해라는 거야. 왜? 이때 긴급 체포에서 근거가 없었다는 거야. 합리적 근거가. 그래서 뭐다? 위법이니까. 이 부분 공무집행이지? 정당방해입니다. B번도요, A번이야 쉽게 할 수 있고, B번은 주어진 문구 자체에서 그건 약간 좀 비양심적 아닌가? 그 담당 검사 자신을 교체 요구하고자 부장검사실에 대기하고 있던 자를요, 갑자기 긴급체포가 있으니까 자기를 바꿔달라고 한다고. 이것도 감정적이죠? 그 다음에 C번입니다. 이제 검찰 주사가요, 현직 군수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군수실에 갔습니다. 근데 군수가 군수실에서 수사받으면 창피하다고 자기 자택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택에 가서 긴급체포해버렸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왜 군수실에 있지 않았냐는 건데.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것이 경찰관 2명이서 이제 그 필로폰 투약자를 잡으러 갔어요. 이 사람이 집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나오라니까 이 새끼야 집에 들어가 문 때려잠그고 안 나옵니다. 가서 문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이게 판사가 긴급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가 어디로 도망가냐는 거죠. 집에 있는데 가서 뭐 한다? 영장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경찰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는 즉시 검사 승인받아야 됩니다. 즉시 승인. 사전 지휘 아닙니다. 사후 승인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을 받은 이제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라고 합니다. 요거 임의수사야 관계수사야?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대면조사는. 그러면 이 사유를 꼭 조심해야 돼요. 검사가 대면조사를 위해서 피의자를 이제 검찰청으로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적법성 심사입니다. 합당성, 보강성 안 됩니다. 오로지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이다고 생각했을 때만 인치 데려오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뭐 자신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 보강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뭐다? 임의수사기 때문에 아무리 동형을 명했어도 피의자가 싫다! 그러면 안 가도 됩니다. 무슨 수사야 이건? 임의수사라는 겁니다. 응? 임의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는 즉시 체포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사법경찰관 긴급체포 보고서 아닙니다. 체포서입니다. 경찰이 왜 검사한테 보고를 합니까? 체포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를 적냐? 범죄 사실의 요지, 긴급체포 사유 등을 적고요. 이제 체포나 구속을 하는 헌법에서 나온 것처럼, 그 변호인이 있을 땐 변호인이, 없을 때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반드시 지체 없이, 이거 지체 없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이내에 3일을 꼭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체포를 해서 지금 어디에 있다?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 200조의 상한은 이제 영장 청구 기간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이제 아까 했잖아요. 구속하려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청구입니다. 발부 아니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다. 체포영장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하려면은. 그 다음에 2항.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하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되고, 3항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다시 당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석방된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는 동일 범죄로 다시 체포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체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제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이. 제4항. 이제 검사가 석방한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긴급체포를 했던 그 이유서가 이미 법원에 들어가 있죠. 근데 검사가 구속영장도 청구 안 하고 석방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어느 뭐 검사가 긴급체포를 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장난을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선거 때 되면요. 야당 그 후보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긴급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48시간에 석방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말이 48시간이지 여기 3일이야. 그렇잖아. 오늘 10시, 한 11시경에 체포를 하면 내일 모레까지 가야만 뭐가 돼? 48시간이야. 날짜로 3일이라고. 이 선거 때 바빠 죽고는 3일 동안 꼼짝 못하지. 그 다음에 뭐야? 야당 후보니까 싹 짜가지고 긴급체포 딱 하면은 뭐가 있어? 뭐 사유가 있거냐? 무슨 죄로 하면 막 언론서 막 그때 선거 때는 조그만 것도 뭐 어마어마한 건데 석방시켰어. 욕을 하잖아. 이 사람 떨어지고 나서. 아니 나를 왜 긴급체포했어요? 안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수사기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불만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법을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도 않고 석방을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하더라도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서 석방했습니다 하면서 긴급체포소 사본을 첨부시켜야 합니다. 아까 긴급체포소는 뭐가 적어져 있어? 범죄 사실과 범죄 이유가 적어졌잖아. 긴급재판 사유와 이유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5항. 그러면 이제 석방된 사람은 이제 이 긴급체포소가 이제 사유서가 법원에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지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 체포소를 딱 보고,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긴급체포했어. 그러면 이제 뭐 한다? 뭐 직권남용, 뭐 강금죄로 뭐 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 프레이도 할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항에 검사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를 하고 이때 체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5항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은 이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6항 사법경찰관이 석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법경찰 누구한테 보고해? 긴급체포소를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거기 사항 밑에 하나 갑니다. 사항 밑에. 아까 우리가 (1차가) 위법하면 (2차도) 뭐다? 위법이다 배웠잖아요. 독수독과.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나중에 하도 많이 나옵니다. 자, 지문 채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어요. 요거는 이것과 다르죠. 1차 유업이 없잖아요. 독수독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채취한 건 증거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시험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꼭 국어시험이야, 국어시험. 그런데 앞으로 이제 최근에 막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긴급체포하고 석방했으면 아까 30일 내에 뭐 해라고 그랬어? 통지라 그랬죠, 통지. 근데 안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위법이야. 응? 요 피의자 신문 어떻게 되는 거야? 적부. 관계없잖아. 위법 전에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합니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요거 최근에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할게요. 문제는.